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한중일 3국의 축제,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그 19번째 화려한 문을 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번째 우리 한국 선수단이 어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표들은 우리의 기대주인 영재들을 포함시키면서 역대 평균 연령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재들이 이제 한국 바둑 미래의 동력으로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번 대표팀이 사실은 저는 가장 어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그 14회인가요? 그 대표팀이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회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장 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14회 대회 때도 김지석, 박정환 선수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선수들을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참 젊다고 할 수 있겠고 신입이 함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난 시즌도 우리 한국 선수단이 호화로운 진영을 꾸리면서 역대 뭐 어벤져스 팀이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어줬어요. 네, 그때 사실 작년 팀이 사실 이름값만 보면 더 높죠. 근데 중국 팀에 이제 판팅이 선수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네. 이제 작년 팀이 이름값은 물론 높지만 올해 대표팀은 사실 그 영재 이제 3인방이 또 포함이 됐고 그 신구 조화가 완벽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전략 배치를 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농심배 정보와 함께 각국 선수 명단 확인해 드립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우승 상금이 5억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0회 대회부터 2억 원으로 증액이 된 다음에 17회까지는 쭉 이어졌어요. 네. 그리고 17회 대회부터 무려 5억 원, 150% 상승하면서 물론 단체전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그 우승 상금이 큰 대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4년 연속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어준 게 좀 아프기는 한데 더 아픈 게 좀 증액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증액이 됐으니까 이제 우승할 때가 됐죠. 네,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선수 신민준, 김명훈, 신진서 그리고 김지석, 박정환입니다. 네, 지금 뭐 면면을 보시면 화려합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 한국의 선수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김지석, 박정환. 요즘에 두 선수의 컨디션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형들이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어린 선수들이 훨훨 나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은 천야오의 커제 선수가 우승자 자격으로 세계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시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판팅이 선수가 작년에 7연승 활약으로 시드를 받았다고 해요. 네, 7연승의 공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드를 받았고요. 그 당이페이 선수하고 저우레양 선수는 국내 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본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야마시타 게이코 선수인데요. 유독 눈에 띄어요. 예. 90년대 후반생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본 팀에서 야마시타 게이구 선수는 지금 한국 나이로 40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야마시타 선수는 농심배 1회 대회 출전자입니다. 네, 뭐 전체 선수들을 비교를 해봐도 유일하게 좀 눈에 띄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자, 1국은 한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민준, 판팅이 각각 99년생, 96년생이고요. 자국 랭킹 15위와 11위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랭킹이 쭉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요. 13연승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연승이 좌절된 이후에 3승 12패라는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승리를 해간다면 충분히 돌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상대 전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신민준 선수가 이번 연도부터 갑조리그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 전적이 없네요. 네, 자, 선봉으로 신민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선수가 선발이 됐을 당시에 뭐 몇 번으로 출전하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1번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소영 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네. 이 요즘 기세가 좋은 신진서 선수가 출발을 해서 판팅이 선수처럼 연승을 이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신민준 선수가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신민준 선수의 뒤를 이어서 신진서 선수가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네, 자, 중국에서는 판팅이 선수라는 카드를 냈는데 이 선수가 1번으로 출전을 하네요. 네, 판팅이 선수는
그 15회 대회, 18회 대회에서도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중국 팀의 선봉장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 15회 대회에서는 3승 1패를 했고요. 18회 대회에서는 7승 1패를 했거든요. 역시 중국 팀의 기선 제압용으로 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본선 1차전 1국은 한중전 신민준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신민준 선수의 임전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2번으로 선택돼서 초조하게 앞대국을 기다린 것보다는 미리 두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심배 처음 뽑혔을 때는요 3연승 이상을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생각지 못한 강자를 만나게 돼서요. 일단 첫 판만 이겨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국을 앞두고 있는 신민준 선수 만나보셨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첫 번째 주자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그냥 처음에 나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죠. 뭐 초조하게 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 뭐 다음에 나가는 건지 마는 건지 초조하잖아요. 네. 화끈하게 1구에 나오는 것이 편하다라는 얘기고요. 1승만 하면 한국팀이 강해서 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판 판팅이 선수 이 판을 잘 넘기게 된다면 네. 저는 신민준 선수의 대량 연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돌가리기가 이뤄졌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100번, 판팅이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판팅이 선수가 작년에 그 7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7연승 중에 그 6연승을 거두는 동안에 모두 100번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흑번을 잡았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좋네요. 이 신민준 선수가 이 연승이 계속 한때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성적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그 바둑 둘 때 표정도 그렇고요. 대국 내용도 상당히 좀 안 풀리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뭐 그런 점은 사실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강한 선수들에게 이겨나가면서 푸는 것밖에는 없겠죠. 네. 또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길 때도 됐어요. 네, 이제는 됐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져서 본인도 실망을 좀 많이 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번 대회를 좀 많이 준비를 좀 했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이성 해설위원도 신민준 선수가 오늘 이 판팅이 선수를 무찌른다면 네. 연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충분히 판팅이 선수만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4승에서 5승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4연승에서 5연승까지 가게 된다면 신민준 선수는 부산에서 또 뛰게 되는데요. 네. 부산에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중국 팀의 그 면면을 보시면요. 당이페이 선수는 첫 출전을 했고요. 저우량 선수는 네 번째 출전이지만 그 성적이 1승 3패로 신통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한테는 3전 전패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해야 될 선수는 뭐 커제 선수나 천야오의 판팅이 이 세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판팅이 선수를 이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동안 역대 농심 신라면배 연승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네. 한국의 이창호 구단, 강동윤 구단이 5연승으로 이 랭크가 가장 높았었는데 작년에 판팅이라는 선수가 나타났어요. 네, 역대 통틀어 최다 연승을 기록하면서 뭐 중국의 우승을 이끌었고요. 사실 우리 박정환이라는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최초로 우리 기사들이 2차전에서 탈락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니까요. 박정환 선수가 좀 체면을 살렸죠, 한국팀에. 네. 자, 그 이후로 후아우이, 펑치안, 셰어 선수까지 중국 선수들도 5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다 승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1회부터 13회까지 13년 연속 출전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3년 연속 출전이고요. 통틀어서 가장 많은 횟수의 출전을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 상하이 대첩도 네, 6회 네, 기억이 대회였죠. 나고요. 네. 그 뒤로 최철한 구단이 15승, 김지석, 강동윤 선수가 9승입니다.
이 중국 선수는 셰어 선수, 한때 한국 킬러라고 불렸던 기사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에 아주 잠잠해졌다가 올해 초에 다시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 또 잠잠해요. 저 네 번째로 보이는 선수가 판팅일 선수인데 작년 7연승을 기록하면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일본 선수로는 하네나오키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팀으로 본다면 다카오 신지 선수가 총 9회 출전으로 가장 많은 출전자고요. 그다음에 하네 나오키 선수가 7번을 출전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또 5승을 기록 중인 요다노리 모토 선수. 네. 이 선수가 7회 대회 때 이 결정국을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처음으로 우승을 그렇죠. 차지하게끔 만든 장본인입니다. 유일한 일본 우승의 그 주역입니다. 자, 역대 농심 신라면배 우승 기록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1회 대회 때부터 6회 대회 때까지 우리 한국의 수호신 이창호 선수가 존재를 하면서 건재하면서 6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다노리 모토 선수가 7회를 확정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다노리 모토 선수가 2연승을 거두면서 일본 팀의 첫 우승을 선사를 했고요. 네. 8회 대회 다시 또 한국이 우승했지만 9회 대회 창하오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중국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이후로 본다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해주긴 했는데 최근 4연속 네. 패배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한 13회 대회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세계 대회 패권이 이제 한국의 흐름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농심배도 그 이후에 지금 4년 연속 또 중국이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4회 대회 박정환 선수가 확정을 지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당시가 최연소 우리 평균 연령 기사들이 출전을 했던 한 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또 처음 주장으로 출전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작년에는 아쉽게도 판팅일 선수의 연승과 파닐러 선수의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자,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판시 형제한테 끝났어요. 그 작년에 마무리를 했던 그 파닐러 선수는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나와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작년에 이 첫 스타트로 우리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출전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탈락을 했었죠. 뭐 사실상의 거의 패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판을 선봉작으로 나갔으면 최소한 뭐 2승에서 3승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첫 판부터 이세돌 선수가 무너지니까 한국 선수들의 그 사기가 확 꺾인 것 같아요. 네. 자, 농심배 1차전은 4판을 두게 되는데요. 중국 선양 완다문안 호텔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판팅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 선양은 입단 후에 첫 대국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판팅이 선수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선양은 그 중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청나라의 그 수도였다고 합니다. 네.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신민준 선수가 7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네. 뚫고 한국 대표단으로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긴 선수들 보면 참 명단이 화려해요. 홍무진, 홍성지, 김지석, 이원영, 이창석, 그리고 이세돌. 네, 결국에 이제 결승에서 그 사제 대결에서 스승을 넘고 네. 드디어 이제 자력으로 이제 농심배 대표가 되었는데요.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 농심배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강한 선수다라고 해도 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선발 결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떨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바둑 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그 중반 이후에 그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잡은 이후에는 거의 완벽한 대국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대국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송출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주자로 출전한 신민준 선수. 어제 제보에 의하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50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신민준 선수가 인터넷 대국을 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고 해요.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저는 그 대국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나중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가니까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신민준 선수가 대국을 마치고 이미 떠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국 시간을 살펴보니까 11시 반이었던가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중국 시간으로 하면 1시간 전이기는 아, 하죠. 그러네요. 예. 그 대국을 하고 난 이후에 취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인터넷 대국하면 이 판팅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판팅이 선수는 뭐 인터넷 대국이 뭐 더 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승률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인터넷으로 대국하는 거 보면 뭐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했고요. 참 바둑을 잘 둡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사실 좀 판팅이 선수하고 대국을 좀 했었어요. 네. 네, 뭐 물론 저인지 모르고 했겠죠. 저인지 줄 알았으면 대국을 안 해줬을 겁니다. 네, 모르고 했을 텐데 참 판팅이 선수하고 바둑을 두면 물론 뭐 실력 차이가 나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바둑이 끝나고 나면 열이 받아요. 아, 왜 그렇죠? 판팅이 선수 항상 뭐 제가 좀 대마를 잡으러 이렇게 막 다니는데 네. 워낙 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결국엔 나중에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약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둑이 순식간에 엷어지는 점이 분명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그 엄청난 타계력으로 극복을 한다는 것이 또 장점이겠죠. 평소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이성 해설위원인데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바둑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꽤 영리하게 바둑을 좀 구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작년에 7연승을 거둔 내용을 보면 그 선실리 타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바둑 내용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바둑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신민준 선수가 그 마지막 대국을 이겼었나요? 제가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서. 저도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잘 나가는 시내와 대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판팅이 선수가 승률이 커제 선수만큼 좋은데 인터넷 대국에서 그러나 커제 선수는 요즘에 대국을 잘 하질 않고요. 네. 하루 평균 4판씩 두는 걸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제 저녁에는 아, 그래요? 네,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뭐 예전보다는 대국수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 예전에는 뭐 박정환 선수를 비롯하여 그 커제 선수의 그 인터넷 대국수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최성상 기사급으로 발돋움하면서 그 인터넷 대국수가 상당히 좀 줄고 있죠. 예. 그건 대신, 예. 박정환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판팅이 선수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 대국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자, 좌하기, 우하기 서로 눈목자로 고쳐갔고요. 네. 좌상은 요즘 날일자로 많이 받아요. 거의 날일자로 걸치게 된다면 날일자로 받는 것이 유행처럼 뭐 번져나가서 이제는 뭐 거의 당연한 수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입구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예. 저는 아직도 뭐 실전에서 둔다면 이 입구자를 선호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날일자가 물론 장점이 있죠. 좀 발이 좀 빠르다는 점. 그 대신 물론 단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곳 다가오는 수가 아주 치명적이죠. 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네. 입구자가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급소로 남겨져 있고요.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왔을 때는 이제 배석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겠는데요. 뭐 이런 데를 와가지고 협공을 하거나 물론 지금 배석에서는 협공을 하겠네요. 네. 네, 흑돌이 뭐 이런 식으로 와 있다면 뭐 안정을 할 수도 있어요. 빨리 뭐 붙이고 그냥 철조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붙여서 또 행마를 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배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역시 그 구침에 마주보는 그 중앙의 자리는 가장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게 가네요. 네, 뭐 요즘 젊은 기사들은 이런 자리를 벌렸을 때 좀처럼 높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상 이 자리는 아무리 봐도 높다.
높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낮게 둡니다. 자, 여기에 굳힘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목자 굳힘이 백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방향이 가 있었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갔겠죠. 네. 근데 지금은 굳힘의 방향이 이곳으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가치가 좀 작습니다. 여전히 마주보는 자리가 큰 자리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다가가는 수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겠습니다. 자, 판팅이 선수라면 네, 다가가죠. 상변 쪽을 다가가네요. 네. 이곳을 또 다가가게 되면요. 다음에 흑이 이곳을 또 벌렸을 때 이 자세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변을 벌리기에는 좌상도 좀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감으로 본다면 이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뭐 당장 흑이 뭐 이런 데 붙여서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더라도 이 자리는 원래는 백이 벌려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백이 벌릴 자리에 흑이 미리 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아주 좀 답답하죠. 자, 귀의 자리를 당하기 전에 모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깨를 짚어갑니다. 물론 어깨를 짚어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형태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많이 나오죠. 네, 조금 더 강력하죠. 네, 상용 수법인데요. 날일자였을 때는 좀 압박감은 사실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고 나오는 여지가 좀 있죠. 그럴 때 뭐 모양상으로는 늘어야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귀로 붙이는 맛도 좀 있고요. 네, 이 한 점이 움직인다면 절대 잡을 수는 없는 돌입니다.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일단은 바둑을 두텁게 운영하면서 중앙을 좀 눌러가겠다라는 뜻이겠죠. 일단은 이 수로 인해서 흑의 이 붙임수라든지 뭐 귀로 붙이는 수는 일단은 당장은 없어요. 이렇게 붙이면 지금은 귀로 꼿꼿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젖히는 수가 지금 통하지 않죠. 이 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은 별로지만 네, 치받고 빈삼각으로 꼬부려 나온다면 양쪽을 가를 수는 있거든요. 어디서? 여기서요? 네, 이렇게 방금 두고요? 그 진행에서 이렇게요? 예, 이렇게 두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양이 좀 무너지죠. 견뎌낼 수도 없는 네, 형태인가요? 그래서 흙 모양이 조금 좋지 않고요. 가볍게 두거나 아니면 뭐 밀어가거나 가볍게 둔다는 것은 이제 한 칸이겠죠. 근데 보통 이런 형태에서 한 칸은 잘 안 뛰거든요. 밀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밀어가거나 둘 중에 한 곳이 예상이 됩니다. 손 빼는 것은 여기를 틀어막히는 것은 역시 좋은 자리거든요. 네, 밀어가죠. 네, 역시 밀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백은 이제 보통은 늘어가는 거고요. 가볍게 응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칸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한 칸은 조금 엷은 의미가 있어서 글쎄요, 보통 늘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처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어도 가능하고 한 칸을 띄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수순을 다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칸의 약점은 이제 물론 여기를 끼워 있는다면 괜찮아요. 이어서 여기가 좀 가볍고 좀 두텁게 처리가 됐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네, 어떤 점이 여기를 갖다 걱정일까요? 붙이고 이제는 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만 돼도 중앙에 약점이 생겼고 여기서 교환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먼저 갖다 붙여도 여기를 나오게 되면 여기를 네. 끼우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단수를 귀에 친다면 한 점을 잡는 것과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죠. 네, 있는다면 한 점을 끊어 잡아서 귀의 실리가 상당합니다. 물론 여기가 두텁긴 하지만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요.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귀는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귀는 흑에게 내준다면 흑이 안정이 되고 백은 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귀도 충분히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칸. 한 번 더 미는 것도 가능했지만 판충이 선수의 생각은 한 번 더 미는 것은 이제 늘어줍니다. 그랬을 때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네. 이 자세를 보시면요. 여기가 다 삼선이에요. 또 이렇게 눌러가겠고요. 아, 너무 당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저 위로 치우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주는 것은 백을 너무 두텁게 해준다. 네. 그래서 바로 한 칸을 뛰어나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나가서 차단을 한다면 네, 여기요. 예, 안 될까요? 이곳으로 끊겠죠. 그러면 지금은 축이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나가고 나가고.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돼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맞게 되면 이곳을 끊어서 키워 버리는 순간에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아주 좀 괴롭죠. 물론 깊숙이 파고들게 된다면 여기를 먹이고 이곳을 둘 때 한 칸을 뛰게 되면 여기를 둬서 잡긴 해요. 그리고 뭐 맞게 되면 붙여서 둘 수는 있지만 이제는 네. 여기를 또 갖다 붙입니다. 붙이면 이건 뭐죠? 여기를 또 두네요. 또 넘어가긴 합니다. 백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체로도 이 형태는 백이 잡을 수가 없네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여기를 젖히지 않아도 늘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젖혀도 일단은 수상전 자체는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에 판팅일 선수도 한 칸으로 뛸 수가 있었던 거군요. 네, 역시 계속 밀어가죠. 이렇게 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위치가요. 날일자도 아니고 높게가 아니기 때문에 귀는 좀 약해요. 그리고 이 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침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집을 좀 내주더라도 외세를 싸게 타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세 자체가 이렇게 간격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중복처럼 네. 느껴지긴 하네요. 일단 신민준 선수가 초반에 좀 고압적으로 눌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그 소목 정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만만치는 않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고요. 백이 지금 당장 여기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안 됐었잖아요. 네, 여기를 밀고요. 둘 때 여기가 선수죠.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늘게 되면 변이. 오히려 이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흙이 섣불리 2단 젖히는 것이 지금은 안 되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늘어서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 싫지 않나요? 눌리죠. 뭐 계속 밀어갈 겁니다. 당연히 네. 기세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돌이 좀 처졌거든요. 계속 뭔가 밀어가야 흙이 좀 받게끔 만드는 것이 박력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눌리나 저렇게 눌리나 또 밀어가고요. 이렇게. 예. 한 칸하고 미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이 작전이 일단은 시원시원해 보이네요. 네, 밀어가야죠. 근데 뭐 판팅이 선수도 워낙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나쁜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둘 것 같긴 한데요. 만족을 하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면요. 백의 또 자랑은 뭐 이제 외세가 쌓였잖아요. 여기를 또 눌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눌러버리는 거죠. 이미 날일자가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겨줘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주도권은 확실히 백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워낙 상반된 기풍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초반부터 좀 어떤 식으로 포진을 짜 나가는지가 보여집니다. 네. 신민준 선수도 백을 잡았을 때 확실히 좀 이렇게 두텁게 두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흑백에 따라 이 선수도 좀 다른가요? 네, 신민주 선수가 요즘에는요. 그 흙을 잡으면 뭐 젊은 선수들이 요즘 많이 그렇긴 하지만 알파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민주 선수가 초반에 삼삼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실험적인 그 포석을 많이 두고 있는데 성적은 신통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민주 선수가 100번을 잡기를 좀 바랬거든요. 네. 자, 이 선수도 18세 나이로 한국 선수단에 합류를 하게 된 건데 사실 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송아지 삼총사들도 10대 때부터 이 농심배 대표로 합류를 했던 거거든요. 네, 누가 가장 빨랐나요? 누가 가장 빨랐을까요? 제 생각엔 최철원 최철원 선수 선수가 같아요. 2회 느낌이요. 때부터 출전을 아, 했으니까. 2회 때예요? 예. 그럼 2회 때면 뭐 나이가 딱 나오네요. 2회 때면 2000년도였죠? 시작이요. 2회 때 최철한, 목진석, 그리고 최명훈, 조훈현, 이창호 선수까지 네. 이렇게 5명이 한 팀이었어요. 2000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최철원 선수가 85년생이거든요. 네. 84년생인가요? 85년생이죠. 85년생이죠. 그러면 16살의 나이로 출전을 했네요. 뭐 신진서 선수보다도 더 어렸네요. 더 어렸어요. 그리고 최철한 선수가 지금 이창호 선수가 13회 농심배 출전을 했는데 네. 두 번째는 최철한 선수가 8회 출전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출전을 했네요. 그 10대 때 그 농심배 출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1회 대회 때 그 출전했던 기사 중에 지금은 이제 상하이로 내려갔지만 치우진 선수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치우진 선수가 그때 99년 1회 대회 때 출전을 했는데 82년생이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18살, 이제 신지서 선수가 올해 출전한 나이죠. 그때 그 선수가 출전했던 나이도 정말 어렸던 나이입니다. 그때 이제 대표팀이 뭐 창하오 선수, 마샤오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만 해놓고 이제는 젖혀가겠다는 얘기죠.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예, 뭐 여기 젖혀서 제가 이제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늘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근데 네. 지금 교환이 되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는 이제 성립이 100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기민한 그 선수 교환을 했고요. 글쎄요, 뭐 여기 젖히는 것이 이상한 수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를 그냥 늘고요, 붙였을 때 입고 나서 입는다면?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뭐 여기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눌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눌러가든지 해서 귀를 좀 가볍게 두고 발 빠르게 두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뭐 흑이 해달라는 대로 일단은 받아주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뭐 신민준 선수는 뭐 이렇게 돼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환을 하나 하고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잡는 자리가 또 크죠. 네. 이렇게까지 막는 자리가 선수 돌아온다면 집도 크고요.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런 자리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간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벌리는 전개를 하는 바둑. 근데 여기는 좀 어렵네요. 여기가 좋은 자리긴 한데 또 여기도 좋아요. 아, 네. 이런 자리 또 눌러가고 이런 자리 뛰면 아주 백의 행마가 시원시원하죠. 반상에 서로 두고 싶은 자리가 참 많군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백이 상변에도 두고 싶은 자리가 있고 하변에도 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 네. 백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흑이 선택하는 반대쪽을 가면 되니까요. 자, 하나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이제 젖히는 교환까지는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자,
본선 1차전 1국입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 한국 사나이들을 울리는 농심배였다고 한다면 이 19번째 새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균 연령 21.4세. 여기에 우리 영재들이 합류한 새로운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자로 신민준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 7연승으로 연승 기록을 세웠던 판팅이 선수가 중국 첫 주자로 나왔고요. 네, 중국팀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올라간 거죠. 아, 어려졌나요? 작년에 비슷하기는 한데 2세가량 올랐다고 해요. 네. 23.4세네요. 올해는 또 천야오해 선수 이제 80년대생인 선수가 또 참가를 했기 때문에요. 자, 판팅이 선수는 올해 아주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17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13승 4패로 다승 네.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계대회 성적은 좋지는 않은데 자국 내 갑조리그에서 정말 좋네요. 네, 성적이 아주 좋고요. 참고로 미이팅 선수가 14승 3패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고 커제 선수는 12승 5패. 근데 주장전만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주장전 최다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판팅이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 이동훈 신진서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네요. 네. 신민준 선수는 초반에는 3승 1패 올해 갑조리그 출발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3연패를 하고 하지만 또 그 최근에 17라운드에서는 중국에 떠오르는 그 차세대 병기인 쉐커 선수한테 승리를 하면서 중국 리그 전적은 4승 4패로 5할 승률을 마쳤습니다. 자, 이 좌변에서 흑이 받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었는데 일단은 받아뒀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실리에 민감한 선수라서요. 네.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는 확보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랑 여기는 맛보기다. 그래서 뭐 배기 선택을 해라. 네. 충분히, 선택권을 예, 넘겨준 거군요. 어디를 두던 간에 이제 여기를 두면 이제 바둑이 좀 얇아지잖아요. 타겟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뭐 확실한 그 귀의 맛이 있기 때문에 확정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집 정도의 모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조금 더 강하게 두어왔습니다. 네, 저는 뭐 눌러가는 수나요. 네.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신민준 선수는 좀 강하게 두어갑니다. 여기를 두텁게 두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적으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저의 감각으로서는 여기를 두텁게 둬서 더 두텁게 만들어서 네. 모양을 좀 피우는 게 어땠을까 싶은 거고요. 깊은 차이라고 봐야겠죠. 네. 신민준 선수의 그 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그 수일기 부근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공격을 하거나 돌이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판팅이 선수보다는 조금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신민준 선수의 별명 중 하나가 거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 슈퍼라는 것까지 붙여서 슈퍼 거북이로 불리우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가 거북이에요. 거북이를 닮았다는 근데 것으로 인해서 별명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지금 사진은 요즘 사진이 아닌 것 같죠?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 헤어스타일에도 좀 변화를 많이 그렇죠. 주었고요. 빠마했죠. 네. 지금 나이면 이제 19살이잖아요. 멋을 알 때가 됐죠. 그리고 그 예전부터 항상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성적이 좀 안 좋을 때 둘 중 하나다. 삭발을 하던가 파마를 하던가. 네,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겠죠. 힘들더라도 삭발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삭발하면 너무 창피해서. 그래도 팬 입장에서는 좀 더 투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작용은 있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저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유명하지 않은 기사라서 잘 안 나요. 근데 했어요. 근데
아 근데 뭐 참 왜 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리가 이제 잘려 나가면서부터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아, 몇 년도쯤이었죠? 아주 어릴 때 했어요. 네. 20대 초반에 한 번 한 것 같고요. 아 19살 때 했어요. 19살 때 하고 스물 한 여섯 일곱 그때쯤에 두 번째로 했어요. 네. 한 10년 전쯤 네. 사진을 제가 찾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시는데요. 기억이 떠올라서. 자, 지금 여기서 뭐 가장 뭐 쉽게 떠오르는 수는 한 칸이죠. 네. 날일자는요. 이렇게 끊어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네, 이건 뭐 안성맞춤이죠. 근데 이제 날일자로 갔을 때는 지금은 이제 날일자로 오히려 압박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백돌들을 어떻게 좀 추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해야 돼요. 제자리 걸음 한다면 이렇게 머리가 중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좌중앙이 조금 두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측 방향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방향으로 본다면 여기나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물론 끊기진 않지만 글쎄요. 약간 세력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겠죠. 뛰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면 물론 잡힐 만한 돌은 아닌데요. 살려 나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백세력이 또 생겨서 여기가 네. 또 넓어집니다. 계속 전체적으로 바둑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한 발 더 가는 거는 어때요? 붙여서요. 예. 네, 붙이는 수가 여기보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붙이는 수를 둘 때에는 여기를 수읽기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뭐 흙이 뭐 당장 뭐 두는 것보다는 또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서 네. 여기 이제 단수 치고 나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두거든요. 늘어야 된다면 꼭 눌러가서 백이 이곳으로 안쪽으로 젖히는 것은 백도 좀 모험이 따르겠고요. 바깥으로 젖혀가야겠죠. 흙이 늘 때. 늘고 뭐 여기를 늘거나 호구치거나 늘게 되면 여기 끊는 것은 이제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네. 이 한 점을 희생해서 여기를 좀 득을 보는 수단이 있겠습니다. 뭐 둔다면 이 수보다는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아니라면 다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수면 뭐 한 칸 띄어야죠. 네, 저는 한 칸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한 칸을 뛰게 되면 역시나 좀 그 백의 세력권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또 여기서 막상 강력하게 덮어 씌우는 수가 성립이 안 된다면 네. 흙으로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될 것도 같긴 하거든요. 네. 자, 판팅일 선수는 네, 그곳이요. 일단 네. 귀부터요. 네, 그곳 교환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받아 주어야 됩니다. 단수를 칠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되고서 여기를 잇게 되면 네. 지금은 이 돌이 갑자기 두터워졌죠. 백이 엷어진 모습입니다. 절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요. 늘어야 됩니다. 네. 자, 늘 때 판팅이 선수의 생각은 어디일까요? 사실 아까 상변에 뭐 붙이는 자리든 교환을 한다면 흙이 좀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성립이 안 되고요. 지금이요. 지금도 사실은 여기를 젖히는 게 과연 되는 건지는 봐야 돼요. 안 될까요? 근데 지금은 물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돌 자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를 좀 노려보기가 흙도 여의치는 않네요.
날일자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쪽으로요. 네. 지금은 이제 물론 여기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나 치받는 것이 아닌 눌러갑니다. 그래서 따라 나올 때 이제 두 점을 버림돌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여기를 좀 백을 10개 하는 거죠. 여기를 좀 희생해서요. 아니면 뭐 교환을 하고서 네. 여기도 받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중앙을 뛰어나오는지 해서 조금 가볍게 보는 수단. 이런 수읽기도 가능합니다. 받아주게 되면 이제는 자세가 편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붙여가는군요. 네, 느는 것이 아닌 중앙으로 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자세는 호구 모양이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잘 뻗어 나왔어요, 흙이. 날일자로 오는 자리가 급소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교환만 된다면 할 것 같은데 이 교환 자체도 백이 뭐 이렇게 둘 때 뭐 이런 데를 먼저 강하게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예 다 큰 짜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네요. 음, 괜찮아 보이는데요. 조금 정밀한 그 수읽기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물론 한 칸을 둔다고 해도 다음에 붙이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지금 흑의 선택은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날일자 한 칸, 뭐 여기를 나간다면 붙이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보면 백보다는 흑쪽인 판팅이 선수 입장에서 시간을 좀 더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인터넷 대국들을 좋아해서 좀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뭐 판팅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속기 바둑을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참 속기도 잘 둬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수를 빨리 보는 건지 대단합니다. 이제 이 템포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큰 대회에서 1시간짜리 또 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평소에 그 두던 습관대로 좀 빨리 손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바둑 내용 자체도 좀 이상해질 수 있고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 나갑니까? 입구자요. 예. 저의 예상 중에서는 아까 뒀다가 제가 너무 안 둘 것 같아서 네. 이것보다는 차라리 네. 붙이는 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입구자를 두어 옵니다. 참 실전적이네요. 이 귀 하나 교환을 시켜둔 게 또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전적입니다. 띄어서 여기를 안 이어줄 수도 있겠어요. 뭐 이런 교환을 하고서 중앙을 밀어갈 수도 있겠고요. 뭐 이어도 다음에 이런 자리를 붙이거나 여기가 약간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백도 네. 뭐 이렇게 급소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백이 연결이 안 되나요? 연결 자체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흙을 좀 두텁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뭐 연결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급소 자리가 남겨져 있고요. 네. 뭐 두터움이 아니라 껍데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급소를 몇 방 맞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미는 수가 일감이고요. 그 행마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배석은 밀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이제 흙이 좀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굳혀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짚어가서 밀 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구하는 것이 행마의 틀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를 끊는 것은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것은 뭐 백이 아주 고맙죠. 네. 이렇게 기대기 전법을 하는 것이 좀 모양인데요. 네. 지금 과연 이 선택을 할지 아니면 붙이는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젖혔을 때 젖혀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돌이 계속 이 방향으로 백이 온다고 하면 여기가 좀 외로워지죠. 근데 이제 이 수법은 흑의 반발을 고려해야 됩니다. 한 점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물론 하지만- 귀에서는 좀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흑이 좀 두터워지거든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해볼 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 짚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시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읽어볼 자리가 많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그래도 좀 1시간은 절대 장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지 그 중반에 승부처에서 몰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갑니까? 선택이 좀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단력이라고 하죠. 네. 결단이 좀 빨라야 돼요, 일단. 더 읽을 자리가 있지만 좀 추리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마냥 최선의 수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좀 속도감 있게 착수를 했어요. 네, 위로 젖히면요. 그냥 늘겠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원래 보통의 행만은 젖히는 건데 네. 신민주 선수 생각은 지금 그냥 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이 이어지면 이 자세가 나와서 여기 모양이 괜찮죠? 네. 그리고 이수로 늘어도 역시나 날짜로 나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간명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판팅이 선수도 그렇게 백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싫다고 보고 네. 꼿꼿하게 늘어두었고요. 이렇게 되면 굳이 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최소한 날일자가 훨씬 더 깔끔한 행마고요.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행마의 틀입니다. 젖혀가면 젖혀서. 역시나 이 약점은 그대로 타고 나와서 흙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돌의 방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역시 늘어서 네. 아주 자연스럽죠, 백이. 그래서 밀어가게 된다면 흙이 젖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거나 해서 아예 이곳을 좀 두텁게 두겠고요. 백의 선택은 날일자나 아니면 밀어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행마가 괜찮다면 좋아요. 밀었을 때 젖히고 또 젖혀서. 물론 흙 자세도 두터워지긴 하지만 중앙으로 이 호구 모양으로 탈출하는 그 베개 모양도 상당히 좋거든요. 계속 밀어가는 것이 저 같으면 밀어갈 것 같아요. 날일자도 좋지만 그 다음 공격이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날일자 안 되나요? 날일자요. 예. 날일자로 한 번 더 밀거나 또 날일자로 비껴 나가면 당장 끊을 수가 없다면 한 번 더 씌워야 할 텐데요. 네, 또 밀어서 여기는 뚫리는 것이 또 눈에 보이죠. 물론 여기가 두터워지긴 하지만 아까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른 것이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흙이 백이요. 강력한 수만 있다면 날일자 후에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좌측도 약하니까 좀 염려를 날짜 갑니까? 계속 가겠다는 건가요? 네, 계속 가겠다는 거네요. 한 칸 두고요. 네. 이렇게 한 칸 한 칸 띠뛰기 하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여기도 남아 있고 이 형태 자체가 그렇게 뭐 완벽하게 두터워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흙이 충분히 들어가서 타개를 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싱거워 보이거든요. 뭔가는 좀 강수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날일자를 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흑이 한 칸 띄었을 때에 둘 자리까지 보아두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한 칸보다 두 칸으로 나가는 거죠. 두 칸이 얇기는 하지만 끊기지만 않는다면 중앙 방면으로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약점이 좀 남아있죠. 지금 사실 당장에도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양쪽에 약점이 노출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칸. 그렇다면 한 칸인데 일단 백의 이 교환 자체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교환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뭐 가장 알기 쉽게 여기 한 점 끊어잡는 수가 네. 사라졌죠. 방비를 했습니다. 네, 한 칸이 정수 같아요. 네. 두 칸은 바로 지금 흑이 둔 자리 붙이는 자리가 너무 약점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어려웠고요. 자, 이제 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얘긴데 방금 날일자로 계속 씌워갔을 때는 백도 약점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날일자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강력한 수단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날일자가 아니면 여기에요. 이렇게 폭이- 두는 것도 뭐 물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얇죠. 네. 백이요. 그 대신 강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수가. 당장 붙이고 이런 식으로 뭐 붙이게 되면 여기를 뒤로 늘고 이 흐름이 나오면 해볼만 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약점이 좀 있어서 보긴 봐야 돼요. 여기도 백이 좀 약점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자, 날일자 아니면 날일자 위로 이렇게 호쾌하게 덮어가는 건데요. 반대로 붙이는 건 어떨까요? 흑이 이렇게 두었을 때요. 네. 네, 이 수도 가능하죠. 이러면 그냥 맞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도 젖혀가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수를 두면 이제는 백도 변신하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이곳을 나와서 이으면 이곳을 뚫어서 뭐 이전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여기 다시 사실 늘구도도 백 모양이 좋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 진행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붙이는 자리가 네. 그 한 칸으로 네. 아, 여기였어요? 네, 붙이는 자리를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 죄송해요. 이게 한 번에 떠오르는 자리가 아니군요. 제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늘어서 이 자세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보다는 조금 백이 편합니다. 왜냐면 네. 여기 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젖히던지 늘던지 해야 되는데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백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조금 흑이 위험한 전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뭐 진행자가 아니라 이희성 해설위원에게 배우는 학생이었다고 한다면 혼날 수도 있는 아, 그런 뭐. 한 수로 보여지네요. 혼나진 않습니다, 절대. 어떤 수도 요즘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수에 대해서 연구를 뭐 그냥 감각적으로 아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자, 날일자로 일단 가네요. 단단하게 포위를 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미는 수와 날일자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날일자가 얇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흑의 형태가 물론 지금 당장 해주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끊기지 않는 완벽한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날일자로 가는 것이 원래 행마는 맞습니다. 네, 날일자가 일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아, 여기서 어떻게 가죠? 계속 가고 흙이 타고 나올 때 그냥 무작정 끊어가면 안 되나요? 아까 이소영 캐스터 이거죠. 네. 예. 사실 뭐 막 맞고요. 다 끊어가면 여기요. 예. 여기 두방이 선수가 되겠네요. 뭐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이 네, 정도야.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데가 날일자가 선수가 되면 받아야 되죠. 네. 여기 나오면 아, 좀 조금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 네.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 두 방으로 인해 선수가 안 되죠. 네. 물론 약점은 좀 있지만 뭐 축장은 안 되니까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차단은 없는 거네요. 네, 차단하긴 쉽지 않고 백으로서는 이제 여기가 많이 넓어지지 않으면서 중앙에 그 단단한 세력을 쌓는 정도로 괜찮다라고 볼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변화를 생각을 하는 거겠죠. 판을 좀 크게 넓게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어딜까요? 감각적으로는 여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 날일자와 비슷하죠. 네. 한 칸으로 둔다면 이렇게 나가서 더 이상의 그 봉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런 데에 활용 수단이 있으면 이런 데를 두껍게 밀어가가지고 뭔가 여기 두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두터워지면 더 씌우고 아니면 여기서 득을 보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여기 미는 것이 받아주면 돼요. 네. 뭐 여기도 젖힐 거고요. 별게 없죠. 네, 뭐 두터워지기만 하는 거죠. 단순히 뛰는 거는 싱겁거든요. 역시나 이 장면에서도 뛰는 것은 한 칸 뛰어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날일자하고 날일자 한 칸 뛴 이 진행이 결코 좋은 진행이 아닙니다. 네. 분명 신민준 선수도 뭔가 내다봤기 때문에 날일자 두 방을 한 거일 텐데 네. 여기서 손이 바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글쎄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요? 판팅이 선수가 이런 부분의 타겟은 정말 신출귀몰한 선수라서 요리조리 타겟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네. 판팅이 선수의 대마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신민준 선수 아무래도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네요. 자, 한 번에 잡지는 못할 테고 공격을 하면서 약점도 지키고 우측의 모양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중국 선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본선 1차전입니다. 그동안에는 베이징 상해 이렇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올해는 선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또 작년에는 또 그 백산수 공장에서 네. 치러졌었죠.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라고 합니다. 아주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소영 캐스터는 가본 적은 없으시죠? 저는 중국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아예 없으세요? 네. 이희성 해설위원은 저는 가본 적 있으신가요? 중국은 그 어릴 때 그 교류전을 해서 다 한 군데씩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이징도 가보고 네. 상하이도 가보고 뭐 텐진, 항저우 뭐 이렇게 큰 도시들은 가봤는데요. 저는 또 일본을 안 가봤어요. 네. 일본은 좀 가보셨죠? 일본 몇 번 가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교류전 같은 것을 중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양을 이 농심배 때문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선양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저도 선양.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패키지로 떠 있는 것만 확인을 해봐서. 패키지요. 일단은 그 인천에서 떠나는 직항이 있다라는 것은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증거겠죠. 우리 한국 선수단이 이 선양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네. 갔을 것 같고요. 중국은 워낙 그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 직항으로 못 가는 곳이 많잖아요. 네. 몇 번 거쳐서 가는 곳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좀 가기 힘들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그 선양은 좀 상당히 좀 여정 자체는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선양은 한국에서는 그 양꼬치집이 유명하지 않나요? 그 양꼬치집 네. 이름 상호로 되어 있는 데가 참 선양을 많아요. 심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신민준 선수가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한국 선수단 다시 한번 불러드리자면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 신민준, 김명훈 선수예요. 네. 김지석 선수는 그 예선전에서 신민준 선수와 같은 조였는데 신민준 선수한테 져서 탈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되었고요. 와일드카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기사죠.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면으로만 봐서도 김지석 선수가 지금 중국 팀을 상대하기 최적의 선수입니다. 그 커제 선수한테도 상대 전적에서 3승 2패로 앞서 있고 천야오이 선수한테는 6승 4패, 저우르양 선수한테는 5승 1패인가요? 그렇게 그 중국팀의 주축 선수들한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그 중국팀에 그 판팅이 선수 말고 까다로운 선수가 물론 커제 선수는 뭐 워낙 실력이 강하니까요. 천야오이 선수거든요. 많이 거론이 되죠. 네, 천야오이 선수가 지금 한국팀의 신진서 선수와 박종환 선수한테 상대 전적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야오이 선수를 마크할 선수가 필요한데 그 적임자가 아무래도 김지석 선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같은 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뭐 두 기사 모두 만으로 28세밖에 안 됐는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네, 천야오의 선수, 김지석 선수가 더 오래됐나요? 천야오의 네. 선수도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라. 네, 천야오의 선수는 그 한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폭발을 하면서 네. 다시 그 세계대회 우승컵을 커제 선수를 이기면서 들어 올렸었죠. 결혼하고 성적이 더 좋아졌죠. 네. 뭐 김지석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초창기에 상당히 성적이 올라갔었죠. 네, 삼성화재배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석 선수가 한때 또 부진했다가 요즘에 다시 좀 KB 바둑리그 삼성화재배나 그 세계 대회를 통해서 네. 다시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본인도 컨디션 최근에 정말 좋다고 네.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바둑 내용이 상당히 좀 전보다 더 안정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앞으로 김지석 선수도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민준 선수가 고민 끝에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 들여다봤어요. 저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일단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돌의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흑의 이곳 가는 그 급소가 어느 정도는 좀 방비가 됐죠. 이제 지금 붙이는 것은 늘어서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급소가 일단 사라졌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는 방향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안정적인 수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 들여다본 교환도 잡으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약점을 지켜두고 우중앙 부근을 키워가겠다라는 거겠죠. 네. 신민주 선수 생각은 중앙만 두텁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3번의 날일자가 두어졌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압박입니다. 네. 역시 흑으로서는 밀어가는 수가 가장 일감이고요. 지금까지 손바람 내는 데 있어서는 흑 쪽보다는 백 쪽일 것 같은데 그럼요. 일단은 좀 맞나요?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곳의 그 진행 결과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둘러싼 백돌 자체가 그렇게 두텁지 않게 막힌다면 네. 사실 여기 집으로 만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그 단단한 그 실리 한승희 선수가 여기 한 30집 정도 일단은 40집은 확보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공격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신바람은 내고 있지만 자, 일단은 밀어가는 것까지는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이 바로 막아가느냐 아니면 늘어서 한 발 늦추느냐. 글쎄요, 좀 더 볼까요? 지금은 역시 끊을 수는 없겠죠. 네. 뭐 느는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중앙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두텁게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늘어서 압박을 할 때 네. 괜찮을까요? 물론 뭐 사는 것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흙도 이런 곳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끊기는 약점 때문에 뭐 잡힐 백돌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각생이 되면 바둑은 어느 쪽이 편할까요? 각생이 되는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약에 두텁게 되고서 네. 각생을 한다면 백의 모양이 아주 좋거든요. 그 진행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이제 여기를 둘 때 이제 흙이 이런 거 안 해주고 먼저 이제 또 끊어가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차이인 거죠? 이제 늘어주게 되면 이 교환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교환 안 하는 것이 중앙의 두터움은 훨씬 더 왜냐하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 생기고 나와 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거라고 보여줬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 교환을 안 할 수만 있으면 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갑니까? 자, 지금은 늘어뒀고요. 흑도 역시 나가서 젖힐까요? 일단은 밀고 싶은 자리고요. 이소영 캐스터는 바둑 스타일이 좀 어떠세요? 볼 때는 공격적이고요. 둘 때는 수비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프로들이 느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백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선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이제 흙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 형태 자체가요. 안으로 이제 봉쇄를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타개가 자신 있는 선수들은 그 타개하는 수법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확정가가 많고
지금 타개할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것이 네. 좀 낫다고 보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형태를 세력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네. 여기 모양은 또 들어가서 언제든지 또 타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판팅이 선수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스타일도 그렇고요. 근데 또 반대로 신민준 선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민준 선수도 본인이 괜찮다고 볼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눌러가고 뭐 모양이 일단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는 둬야 돼요. 왜냐면 다른 곳 어디를 두는 순간에 여기 막아버립니다. 뭐 여기 뚫는 거 아니면 다 막아버려요. 이 자리 막히면 네.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 나가고 젖히면 젖혀서 일단 여기는 나와야 돼요. 그 교환을 하기 전에 백 쪽에서 뭔가 물어보는 수순을 진행시킬 수는 없을까요? 아, 밀었을 때요? 네. 밀기 전에 뭐 입구자로 좌상 부근을 물어본다던가. 좌상이면 여기요. 네. 여기 물어봐도 막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뭐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아, 물어보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 자리군요. 네, 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만 단수가 오면 연결 자체로는 뭐 흙이 잘 됐다고 보기 힘들죠. 네. 자, 지금 현지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신민준 판팅이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체크 셔츠로 서로 맞춘 것 같아요. 커플 셔츠인데요.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자, 멀리서 시계를 봤을 때 서로 비슷하게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한 35분 정도 네. 사용한 모습이죠. 한 25분씩 남은 것으로 네네. 보여집니다. 분명 첫 출발에 있어서는 획 쪽에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 부분에서 신민준 선수가 장고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지금 정도에서 저 정도의 시간 사용은 조금 템포가 느린 거죠. 네, 물론 뭐 두 선수가 비슷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이긴 합니다. 네. 자, 날일자로 가볍게 나왔고요. 역시 그 베개 끊는 수를 본다면 이곳과 이곳인데요. 먼저 이곳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형태는 아까 젖혀서 바로 막은 것과 좀 환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흙이 잘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 다음 수가 여의치 않죠? 아까 그냥 젖힌 것과 네. 지금 다른가요? 이거 다음 수가 여의치가 않은데요? 왜냐면 여기도 나와 있고요. 당장 뚫리지 않습니까? 아, 두 번 단수 치는 교환이 사라져 있네요. 네,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단수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곳 단수하고 밀게 되면 동시에 이제 약점을 보강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가 지키기가 뭐 이렇게 지켰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일단은 흙이 안에서 갇혔네요. 사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봉쇄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백이 모양이 좀 무너지긴 했어요. 그래서 백이 이런 형태를 보통은 잘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도 끊어갈 수가 있긴 하잖아요. 네, 반대도 보시죠. 여기가 하나 선수예요. 네. 여기를 늘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렇게 하고 늘었을 때 물론 이렇게 버티면 축은 안 되지만 지금은 흙이 여기 응원군이 많아서 이렇게 씌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발자국 못 갈 것 같아요. 나가면... 여기 수가 많죠. 여기도 선수고 네. 뭐 계속 밀어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한 점 잡아서 생각보다 나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교환은 돼 있죠. 근데 받아야 되면 여기 한 방 급소를 당하는 순간에 어디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여기 나오는 수도 생기죠. 입구자로 뒤쪽에서 붙이는 건 안 될까요? 여기 붙이면요. 예. 여기를 당할 때 끊는 게 생겨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한 점을 끊기는 자리가 아주 따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두텁죠. 완생의 형태고요. 백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양쪽 모두 끊는 수는 안 되겠어요. 네, 끊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백이 애초에 잡으러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살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좀 간명하게 생각을 해보는 방법은 뭐 여기를 두는 거죠. 끊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뒤로 가야 돼요. 여기를 받거나 이 교환을 해준다면 늘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거고요. 뭐 끊어가지 않는다면 이 선택 아니면 뭐 여기를 둬서 차라리 네, 아예 그냥 실리를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죠. 뭐 이런데 오비에 되면 또 큰 자리로 손을 돌리고요. 그래도 끊지 못한다면 흙이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나온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약점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일자 이 세 방이 결코 완벽한 두터움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판팅이 선수의 흐름이 살짝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명하게 정리할 수는 있으나 손이 쉽사리 나오질 못하는 거군요. 네. 지금 끊는 자세는 모양이 사나워서 네. 섣불리 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좀 귀 쪽으로 먼저 응수타진을 해서 교환을 시켜둘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귀요. 귀가 네. 어디죠? 좌하 쪽에 좌 쪽이요? 아, 여기요. 예. 어디로 할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여기 수. 붙이는 수가 일감이겠네요. 지금 이 교환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늘었을 때 네. 여기가 이제 흙이 완벽한 두터움이 아닌 상태에서 이곳이 늘어지면 좀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곳에 급소를 올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돌이 흙이 이런 데 온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좀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약간 좀 빨라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뭐 어깨를 짚어서 교환을 시켜두고 아까 그 흙 진영 쪽으로 장문을 씌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환이 도움이 안 될까요? 지금 이 교환이 된다면 할만해요. 그래요? 이 교환 자체는 지금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이 집은 흙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네. 그럼 나가서 끊는 자리가 가능할지. 네. 여기 교환이 되면 네. 실전은 그냥 받아두네요. 근데 왜냐면요. 여기가 계속 백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네. 좀 길게 운영을 합니다. 뭐 끊지 못한다면 거의 당연한 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의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두면 느는 것은 뻔하죠. 그래서 한 수 더 가일 수가 필요한 겁니다. 날일자 아니면
한 칸은 조금 좁죠. 뭐 날일자 둘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인데 일단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밀어서 이렇게 둘지 아니면 이렇게 둘지. 근데 이수는 아직까지 여기 끝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지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기를 막는 선택은 하지 않겠네요. 둘 거면 네. 우측이군요. 근데 여기도 사실 두기가 맞아요. 여기 두기 싫어서 뒤에서 밀어주는 행마잖아요. 참 두기 싫은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전단을 구할 자리가 있는 것인지 네. 판팅이 선수는 이런 장면에서는 보통 그냥 뭐 살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둔 다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안 살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런 자리겠죠. 예를 들어 언제든 흙 걸린 자리 아닌가요? 여기를 안 두고 뭐 이제 다 살고 난 다음에 두면요. 여기 둘 때는 이제 가벼워졌죠. 여기를 뭐 한 점을 잡거나 크게 가는 것이 가일수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일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한 점을 잡게 되면 네. 굳이 여기 중앙에 악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선수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쉽게는 그 대마의 가일수를 잘 안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서 네. 지켜갈 수 있을지.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서까지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위험할까요? 만족을 좀 했나요? 이렇게 하고 날일자 가는 자세가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백도 지금 그 자리는 뭐 놓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서로 얼추 이제 하변 부근에 경계선을 그어 본다고 하고요. 네. 형세 판단을 한다면 형세 누구의 집이 판단이요? 더 클까요? 형세 판단을 지금 하면 당연히 흙집이 많아요. 왜냐면 확정가가 많거든요. 확정가가 지금은 이런 자리에 오면 여기가 네. 지금 30이 아니라 조금 더 봐줘야 됩니다. 지금은 글쎄요 한 40집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형태 자체가. 네. 그러면 흙집은 여기까지 거의 50이거든요. 100은 확정가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한 석집 여기 다 합쳐도 뭐 7, 8집 10집이 안 돼요 여기가. 그럼 우화 형태가 얼마나 네, 불어나게 될지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계산이 안 되죠. 네. 계산이 안 되고 그냥 감각적인 그 프로만의 판단으로 네. 보는 건데 이제 확정가로 보면 이제 100은 사실 20집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집으로 보면 30집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만회를 하는 방법이 아예 그냥 여기를 좀 키워서 네. 큰 집을 내는 방법이 있겠고 그냥 변으로 벌려서 변의 집을 좀 만들면서 흙집을 좀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뭐 변으로 달리는 겁니다. 굳이 손 따라 둘 필요가 없는 자리군요. 네. 왜 당연히 그 자리는 막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여기서 했죠? 날일자요? 네. 좋은 자리니까요. 한 칸 뛰면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 칸 뛰는 자리도 참 좋네요. 지금 그 이유가 여기가 지금 계속 백으로서는 눈에 가시입니다. 네. 이건 뭐 저게 끊기면 한 칸 뛰었을 때 백이 얇은 건지 흙이 얇은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백이 좀 얇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지켜야 됩니다. 네, 날일자는 뭐 당연하고요. 계속 키운다면 여기잖아요. 근데 모험이 따르는 것은 흙도 오케이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이 선으로 나면 집이 몇 집입니까?
70이에요. 좌하만요. 네, 여기만 70, 80인데 그러면 여기서 백 모양을 70 가까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런 형태로 나면 네. 변이 또 깎이고요. 안 나요. 이 형태는 70까지 안 납니다. 위험해요. 여기까지 그럼, 버텨야 네. 되는데 이제는 뭐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데를 왔을 때 과연 이 한 점을 크게 공격할 수 있느냐. 뒤로 집을 짓는 것은 이미 좀 폭이 작아졌거든요. 예. 얼추 70만 예상을 하고 막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여기가 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으로 백이 진출하는 것이 분명 맞아요. 네.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진출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건너붙이는 약점도 보고 듣는 것이 좀 많잖아요. 약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감은 여긴데요. 흙이 뛰어나갔을 때 약점이 보이거든요. 네. 글쎄요, 상변에서 그 뻗어나온 그 행마들을 백의 그 날일자를 포함한 공격한 모습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좀 흙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뭐 많이 기울진 않았고요. 그냥 판팅이 선수가 잘 둘 수 있는 좋아하는 흐름으로 국면이 짜여졌습니다. 저도 좀 두터움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금의 형세는 저도 백을 잡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형태가 엷어서 계속 신경이 좀 쓰입니다. 네. 아까 공격할 당시만 해도 흑백 좀 가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쉽게 가릴 수가 있는 네. 형국이군요. 그렇다면 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이곳의 날일자는 역시 이런 곳 밀어가지고 여기를 계속 두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능동적인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전의 진행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직선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격이 판팅이 선수의 그 노련한 행마로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교환이 지금 된다면 무조건 합니다. 지금은 네, 하죠. 하고서 여기가 아니라 뭐 이런 데까지도 오고요. 좀 압박을 하면서 이 교환이 엄청난 득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두면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여기 두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네. 공격하고 다 잡으러 오면 나가는 방향 자체가 날일자가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귀에서 안형을 만들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쉽게는 지금 그 응수타진을 하기에는 타이밍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텁게 중앙을 막아둡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변으로 가고 싶긴 한데 그곳을 흙이 한 칸 뛰게 되면 전체가 엷어지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판팅이 선수는 여기서 모양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집을 확정가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삭감을 노려보겠죠. 네. 어떻게 보면 좀 판이 단순해졌고요. 네. 물론 신민준 선수의 공격력도 강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판팅이 선수의 타겟가 훨씬 더 좀 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둑 운영 자체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저 같으면 뭐 노타임으로 여기 두고 여기 챙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교환 자체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제 변을 가는 것은 뭐 한 칸 튀어나가서 득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가 워낙 또 좋습니다. 도움이 안 됐을까요? 도움은 조금 됐지만 네. 어차피 중앙을 돌파하게 되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돌파하고서 흑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네. 재미가 없는데요. 아, 여기가 왜 이렇게 통통하게 들어가죠? 아, 날짜 가죠. 아. 왜냐면 날일자는 너무나 뻔해요. 그 자리는 뭐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또 못하나요? 여기 이 자리가 원래는 이을 수 있죠. 근데 있게 되면 막는 것이 선수라서 여기까지 선수가 되면 여기가 뒷맛이 상당히 좀 고약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버틸 것 같아요. 뭐 어떤 수가 있느냐 하고 그리고 특별하지 나가서 않거든요. 끊었을 때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잡을 수 있죠. 근데 잡게 되면 이 교환은 득이죠. 아,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군요. 네, 여기 한 방이 이제 선수성이 되니까요. 네. 여기 하나 되는 것은 집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여기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버텨요. 일단 교환을 해두는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해는 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었을 때 조금 손해죠. 아, 손해예요? 네, 여기가 이제 백이 둘 때 손해인 겁니다. 이제 흑이 두면 좀 비슷한데요. 네. 백이 둘 때 아무래도 여기 끝내기가 좀 사라졌죠. 네. 이제 신민주 선수가 판단을 해야죠. 계속 날일자로 중앙을 막아서 아예 그 모양의 올인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물어봐서 흑의 우중을 파악한 다음에 흑이 실리의 손실을 보지 않고 뒷맛이 좀 고약하게 둔다면 여기서 뭔가 좀 구하는 건데 이미 돌들이 많이 와서 쉽지 않나요? 여기까지 된다면 이런데 뭐 붙이고 해서 좀 뭔가 전단을 구하고 싶은 자리예요. 늘게 되면 늘어서 단순히 이어주게 되면 이제 귀에서는 거의 수가 난 모습이거든요. 흙도 껄끄럽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타이밍에 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한 칸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날일자로 교환해서 한 칸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어떤 식으로 와도 뭐 다 잡으러 올 겁니다. 됩니까? 무조건 자, 지킬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참고도로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가 그대로 나오네요. 네. 아, 이렇게 가면 여기가 원체 커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오늘 바둑을 보니까 그 어떠한 그 책략보다는 그냥 일직선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운영을 하네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를 먼저 수내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좀 책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밀어붙입니다. 기세로 일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뭐 기세는 밀리지 않는 면은 높이 살만하고요. 이게 뭐 성공이 된다면 좋겠지만 또 패배했을 때는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평가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둘 때 손 빼면 가장 좋은데요. 뭐 이런 데나 하면. 근데 여기가 이런 데가 들어왔을 때 100%의 그 집이 아니에요. 상당히 뒷맛이 이건 뭐 잡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냥 한 칸으로 받고 네. 우측 모양을 침투해가는 작전으로 바둑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할게요.